네, 안녕하세요. 양복구입니다. 오늘은 양복점에 갔을 때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양복점을 가는 방법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복점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양복점 풍경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 좋은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꼭 확인하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패턴지거든요. 그러면 그 패턴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지금 이 종이가 바로 패턴지라고 하고요. 무조건 하얀색일 필요는 없지만 이게 있으면은 그만큼 거기서 직접 재단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 패턴지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양복점은 이 패턴지를 활용해서 원단에다 옮겨서 이렇게 재단을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게 있다면 그래도 여기서 직접 재단을 하는구나 라고 믿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없다고 해서 무조건 직접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공방이 따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샵의 대표님께 직접 여쭤봐서 직접 재단을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패턴지가 있고 직접 제작을 하는 곳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샵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걸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확인할 거는 바로 가봉복. 가봉을 보는 거는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가봉복을 보면은 그 샵의 특징을 좀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봉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1차 가봉복, 그리고 요게 2차 가봉복입니다. 사실 많은 양복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가봉복에 이렇게 듬성듬성 하얀 실이 있는 것과, 또 어떤 샵들은 굉장히 많은 시침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어떤 샵들은 너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시침실과 이런 부분을 이제 실표뜨기라고 하는데, 이 실표뜨기가 많으면 그만큼 정교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무 과한 거는 사실 보여주기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마네킹에 걸려있는 DP용이 아닌 실제 고객님의 이런 가봉복을 보셔서 그 샵이 어느 정도의 디테일로 제작을 하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실표뜨기와 시침실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되지 않은 딱 가장 기본 1차 가봉복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전문가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 여유랑을 주는 게 샵마다 달라요. 1차 가봉에서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 변화를 할 수 있게 여유랑을 주는 편이라서 안에 시접 여유랑을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샵의 특성, 그런 거를 이 가봉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가봉복. 2차 가봉복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바로 2차 가봉복이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2차 가봉복입니다. 주머니가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큰 밸런스 변화는 힘든 상태이지만 품 조정, 다른 밸런스 조정 이런 건 다 가능한 상태고요. 2차 가봉의 안을 보게 되면은 그 샵의 바느질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느 고객이나 똑같은 바느질을 하고, 물론 이 내부 바느질은 그 고객의 체형에 따라서 좀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바느질이 이 정도 느낌이고, 이 안쪽에 바느질도 이제 손바느질이 많으면 그만큼 부드러워지는 거고, 미싱으로 받게 되면 조금 힘이 강해지는 부분인데, 저희는 윗부분은 좀 힘이 강하게, 아랫부분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도 고객님이 실제 가봉복을 보시고 이렇게 이 샵은 이 정도 바느질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가봉복 같은 경우에는 혹시 볼 수 있냐고 여쭤보면은 아마 다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봉복이 또 이제 많은 웨딩샵들에서 가봉 안 보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가장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시침실로 되어 있어야지 가봉을 했을 때 수정이 편한 방법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침실이 없고 봉제가 미싱으로 되어 있다, 그런 가봉복이 있는 곳들은 조금 피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봉복까지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할 거는 이제 샵의 디테일이나 디자인들을 볼 수 있는 이제 샘플복인데, 지금 이거 이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상담을 도와드리는 저희 샘플복이에요. 아무래도 그레이 컬러가 잘 어떻게 어울릴지, 네이비 컬러가 어울릴지, 또는 양복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레이 네이비 종류로 이런 식으로 샘플복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복점 입장에서는 이 샘플복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40벌 이상을 제작을 못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샘플복을 고객님들께 입혀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서 저희 같은 그냥 소규모 샵 같은 경우에는 샘플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샘플복이 준비되어 있다면 샘플복을 보면서 이제 디테일 같은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느질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샵마다 이 스티치, 홀이라고도 하는 이 스티치를 추가 요금을 받는 곳도 있고, 이 플라워 홀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수제 양복점은 단추구멍이 거의 손으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추구멍의 디테일에서도 수제 양복의 퀄리티를 조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구멍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내부 바느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감은 어떤 촉감의 것을 쓰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퀄리티와 적합한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샘플복은 얼마든지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심하게 본다면 일반 고객님들께 납품하는 옷, 그걸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납품하는 옷들은 거의 웬만해서 마네킹에다 걸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 저희 샵을 방문하신다면, 물론 고객님 옷이니까 너무 만지거나 그러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이거 고객님 옷이냐 여쭤보고 고객님 옷의 퀄리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양복점에서 수트 한 벌을 하기엔 부담스럽지만 그 다음번에 수트 한 벌을 하기 위해서 양복점의 퀄리티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선택하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방법이 그 샵에서 셔츠를 맞춰보는 거예요. 사실 양복점에서 셔츠를 직접 제작하는 곳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고, 거의 다 외주 작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셔츠로 양복을 가늠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셔츠를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너무 셔츠에 고가 원단을 취급하지도 않고 조금 합리적인 금액대의 셔츠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양복만큼은 진짜 퀄리티 높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복점에서 퀄리티를 확인하려면 오로지 양복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 바로 양복점의 이제 가격,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샵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도 항시 공지를 해두고, 들어오시면은 정찰제로 이렇게 가격표가 공지가 되어 있어요. 양복점에서 이렇게 가격표를 공지하는 샵도 있고, 또 가격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 샵도 있는데, 사실 공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샵은 아니지만 저는 공지되어 있는 샵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저희는 그만큼 합리적인 금액대에 판매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공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샵의 좋고 그름의 차이를 모르겠다면 그래도 가격표가 있는 쪽이 조금 더 투명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격표 꼭 있는 곳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괜찮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원단을 고르는 거는 본인의 예산을 어느 정도 투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 안에서 텔러가 권해주는 원단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예복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복 관련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면, 저희처럼 이제 플래너 제휴 없이 개인적으로 하는 샵들은 일반적으로 대여복이 많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퀄리티를 신경 쓰는 샵들은 대여복 퀄리티도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샵에 대여복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그 양복점에서 옷이 얼마만큼 나올지,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여복 때문에 양복점을 선택하는 일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이 정도 설명 도와드리면 이제 원단 쪽으로 한번 넘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단의 가격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원단의 무게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적도 있고 원단의 그 브랜드명이 있는데, 원단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원단의 무게감이거든요.
이태리 원단, 영국 원단으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원단의 무게로 구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300g이 넘어가는 원단들은 대체적으로 좀 힘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300g 미만, 200g대의 원단들은 좀 부드러운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의 장점은 착용감이 좋고 가벼운 게 장점이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구김이 잘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형 보정이 무거운 소재보다는 조금 약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소재는 핏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구김이 잘 안 가면서 체형 보정이 좋고요. 단점으로는 원단이 양복이 좀 무거워질 수가 있고 사계절에서 여름에는 조금 덥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양복점에 갔다면은 본인의 상황을 말하고 테일러가 추천해주는 원단에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원단의 성질 같은 걸 설명을 듣고 또 컬렉션마다 컬러감이 다 다르니까 본인의 취향을 합쳐서 제대로 된 양복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복점 오셨을 때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다음 편은 가봉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